자, 다음은 Self-Referential Structure입니다. 이것이 뭔지 설명하기 전에 이런 구조가 필요하게 되는 동기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살펴본 예제는 C 프로그램에서 키워드가 각각 몇 번 나왔는지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은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각 워드가 몇 번 나왔는지 이렇게 세는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일반화된 문제를 우리 앞에 예제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앞에 예제는 키워드가 이미 테이블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것도 이제 순서에 맞춰져 가지고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순으로. 근데 일반화된 이 문제에서는 어떤 단어가 그 입력에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계속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다시 테이블에 등록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때 문제는 이 테이블이 계속 사전순으로 소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글자가 들어갈 때마다 그 단어가 이제 테이블의 중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쭉 밀려가지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이제 새로운 글자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절차가 이 프로그램 수행 시간을 너무 길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정렬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결국은 리니어 서치, 즉 앞에서부터까지 다 뒤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리니어 서치에는 전체 테이블 길이의 반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되죠. 보통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산학에서는 바이너리 추리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바이너리 추리는 단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때 항상 저장된 단어들이 사전 순서로 또는 어떤 특정 순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때 어떤 새로운 단어가 전체 테이블의 중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쭉 이렇게 한 칸씩 이동시키는 그런 동작은 필요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이너리 트리는 각 단어마다 노드 한 개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노드 안에는 해당되는 단어를 저장하는 스트링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카운터로 사용된 넘버라는 그런 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녀로서 두 개의 노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left child node, right child nod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노드든지 children이 최대 두 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이너리 추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밑에 child가 하나도 없거나 또는 한 개만 있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각 노드들은 다 똑같은 노드입니다. 단지 서로 상대적인 위치만 다를 뿐 다 똑같은 형태의 노드이고요. 어떤 노드는 다른 노드의 차이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노드는 다른 노드의 페어런트가 될 수 있고 이런 상대적인 관계만 있을 뿐 노드 하나하나는 다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드가 두 개의 children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왼쪽 오른쪽 나눠서 그들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정의하겠습니다. left subtree 왼쪽에 있는 child는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is라는 노드가 있을 때 왼쪽에 for하고 오른쪽에 man이 있죠. 이 왼쪽에 있는 모든 이 subtree죠. 이 밑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이 노드보다 거기 담겨져 있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더 작은 노드들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맨밖에 없지만 요 노드는 이제 사전적으로 다 큰 애들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더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사전적으로 다 작죠. 즉 오브도 파티도 다 사전적으로 먼저 나오는 애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뭐죠? time, there, to죠. 얘네들은 더보다 더 사전에서 늦게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는 이제 루트가 한 개고요. 뭐 여긴 바이너리 트리니까 그 밑에 children이 두 개씩 달려 있고요. 한 가지 어떤 한 노드에서 봤을 때 페어런트가 단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트리라고 부릅니다. 여기 어떤 노드든지 페어런트가 두 개 이상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트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트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봅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죠. 근데 이런 어떤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이런 입력에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제 이 트리에 등록이 될 겁니다. 자, now가 먼저 들어왔죠. now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꼭대기에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 이 트리에는 지금 now만 하나 딸랑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is가 들어옵니다. is가 들어오면은 now보다 더 작죠. now보다 더 작으니까 그것을 이제 왼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줍니다. 거기까지 되면 이제 요 두 개만 있는 그런 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가 들어왔죠. 더는 어때요? now보다 크죠. 크니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time이 나왔습니다. time은 now보다는 크죠. 더보다도 더 크죠. 그러니까 더의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앉게 됩니다. 네, for는 now보다 작죠.
작죠. is보다도 작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all은 now보다 작고 is보다 작고 for보다도 작고 해서 for의 왼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새로운 게 들어갈 때마다 어때요? 맨 꼭대기에서부터 그것보다 작은지 큰지 보고 작으면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보다 작은지 큰지 보고 작으면 왼쪽으로. 여기서 다시 작으면 또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언제까지? 아무것도 달린 게 없는 차이드를 발견할 때까지. 처음에 for는 차이드가 둘 다 아무것도 없었죠. 어떤 한 노드의 차이드는 최대 2개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for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all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왼쪽 차이드에 all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good이 들어왔습니다. good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now보다 작고 is보다 작죠. 근데 for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good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man이 들어왔네요. man은 now보다 작고 is보다 큰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여기가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이제 man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요. 네, to가 들어왔네요. to는 이제 now보다 크고 너보다 크고 time보다 크니까 여기 비어있는 이 자리에 차지하고요. 네, come은 now보다 작고 is, for보다 다 작죠. 근데 all보다는 크죠. 그래서 오른쪽이 비어있으니까 이 자리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to가 되죠. to는 now보다 크고 너보다 크고 time보다 크고 내려가 봤더니 to가 이미 존재하죠. 이때는 to를 새로 만들지 않고 여기 값을 하나 더 증가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가 들어왔네요. the는 now보다 크고요. 내려가 봤더니 the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새로 생성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aid는 now보다 작고 is보다 작고 for보다 작고 all보다도 작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내려가 봤더니 자리가 비어있어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off가 나와있죠. off는 now보다 크고 the보다 작으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비어있으니까 차지하면 되고요. there은 now보다 크고 the보다 크고 time보단 작죠. 그래서 there가 여기 차지하면 되고요. party는 now보다 크고 the보다 작고 of보다 크니까 이 자리 빈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든지 이와 같은 스트링이 들어오면은 이와 같은 스트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요 트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그것을 이제 C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여기 말로 좀 정리해 놓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워드가 트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알고리즘입니다. 처음에 이제 루트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비교했을 때 바로 루트에 그 단어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찾아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이 루트에 있는 단어하고 비교해서 더 작은가 보는 거죠. 작으면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크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어보다 더 작은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글자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작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갈 때 모든 것을 하나의 함수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을 재기적으로 이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커시브하게. 그래서 한 함수 안에서 왼쪽으로 들어갈지 오른쪽으로 들어갈지 결정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같은 함수를 또 부르고 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함수를 또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트리 안에 어떤 새로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도 재기적으로 부르지만은 그 밖에 모든 다른 동작에도 재기 함수 형태를 적용해야 됩니다. 프린팅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기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바이너리 추리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를 구조 형태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T노드라는 구조를 정의할 텐데 이것은 한 노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잘 보면은 T노드 안에 T노드가 또 참조되고 있죠. 여기 잘 보면 이것이 이제 포인터로 선언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포인터가 아니라 이 노드 자체를 또 선언했다 그러면 그것은 에러가 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또 포함한다 그러면 이건 마치 거울 앞에 거울을 이렇게 같이 내비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거울 안에 거울이 또 있고 그 안에 또 거울이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끝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크기가 무한대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포인터로 정의하는 건 가능하죠. 이거는 포인터 변수죠. 그 스트럭처 전체가 통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스트럭처를 가리킬 수 있는 그 스트럭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거울을 내비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죠. 자, 이 구조 안을 보면은 이제 그 해당 워드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 포인터가 있고요. 그 워드가 몇 번 나왔는지 하는 카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차이드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것이 널이 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가지고요. 누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 T 노드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서 그것의 주소가 왼쪽에 이렇게 달리게 되죠.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누군가 달려있다 그러면 그 T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것의 주소가 이 write에서 이렇게 가리키게 되죠. 자,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트리 형태라든지 그 밖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self-referential struc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self-referential 구조라고 하고요. recursive declarat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기가 자기를 직접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다른 구조를 가리키고 그 구조가 다시 자기를 가리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self-referential struc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처음에 소개했듯이 트리나 그래프 등의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트럭처가 정의가 되었으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입력된 텍스트 스트림에서 각 단어가 몇 번씩 나왔는지 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getWord 함수를 통해서 단어를 하나씩 읽어드리죠. 스탠다드 인풋의 텍스트 스트림으로부터. 그리고 그 단어를 add tree에다가 집어넣어서 트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단어의 경우에는 나온 횟수를 증가시켜서 입력 텍스트 스트림에서 나온 각 단어가 몇 번씩 나왔는지를 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getWord 함수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죠. 한 번에 한 단어씩 첫 번째 아규먼트로 지정한 캐릭터 어레이에다가 읽은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리턴 값은 읽은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보통 리턴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단어가 아닐 때는 특히 어떤 연산자이거나 숫자일 경우에는 연산자나 숫자가 그대로 리턴이 되고 그 밖에 end of file을 만났을 땐 end of file 캐릭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 메인 루프에선 getWord를 부른 다음에 end of file이 나오면은 이제 이 while 루프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end of file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반복적으로 각 워드를 처리하게 됩니다. 읽어드린 워드가 단어일 경우 대개 첫 자가 이제 알파벳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add tree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항상 루트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루트는 이같이 tnode의 포인터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null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단어는 이 루트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 이후로 들어오는 단어는 이 루트의 왼쪽 또는 오른쪽 child tree에 포함되게 됩니다. add tree의 상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려지는 함수가 트리 프린트입니다. 이건 역시 리커시브하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이게 루트를 집어넣게 되면 그 트리 전체에 들어있는 각 노드들을 가장 작은, 그러니까 사전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부터 가장 늦게 나오는 단어 순으로 차례로 모두 다 출력합니다. 이때 카운트가 한 번 이상 나온 단어에 대해서만 그 나온 횟수와 같이 단어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add tree 함수입니다. return 타입은 tree node 스트럭처의 포인터가 되겠죠.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호출되는 함수는 talloc 하고 string duplication인데 여기 프로토타입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alloc은 노드 하나에서 필요한 메모리를 allocation 하는 것입니다. 이 함수 내부에서 melloc을 불러서 필요한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잡아서 그 첫 번째 포인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string duplication은 캐릭터 포인터를 하나를 아규먼트로 받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string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메모리를 잡아서 전달된, 아규먼트로 전달된 그 스트링을 복사해서 복사된 사본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리턴 타입이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 되죠. add tree의 아규먼트는 첫 번째 것은 tnode의 포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캐릭터 포인터가 됩니다. 즉 캐릭터 포인터로 지정된 워드를 tnode로 표시되는 이 노드 트리에다가, 바이너리 트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이 tnode는 이 바이너리 트리의 맨꼭대기, 즉 루트이지만은 이 함수가 반복적으로 리커시브하게 불리면서 점점 하위 노드로 이동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함수로 들어오면은 이 함수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 즉 여기 현재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 즉 P가 가리키는 노드의 워드하고 아규먼트로 들어온 W하고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W가 더 작다 했을 때는 왼쪽 서브트리로 계속해서 더 들어가고 더 크다 했을 때는 오른쪽 서브트리로 해서 하위 노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단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였다. 그러면 이제 string compare의 결과가 0이 나오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찾는 단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단어에 해당되는 노드를 지금 P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때 count 멤버를
단어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현재 노드의 왼쪽 또는 오른쪽 노드를 들어가 봤더니 그 노드가 널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 단어를 위해서 새로운 노드가 생성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노드의 메모리를 텔록을 불러서 잡게 되죠. 그리고 아규먼트로 넘어온 이 워드를 복제합니다. string duplication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복제된 string을 워드에다 붙여주고 count는 1로 초기화합니다. 현재 한 번 나온 거니까요. 그 다음에 children, left child랑 right child 둘 다 모두 null로 초기화하게 되죠. 자, 정리해보면 경우가 4개죠. 들어왔던 노드가 사실 현재 null이다 그러면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고 전달된 단어를 복제해서 붙여놓고 카운터 1로 초기화하고 그 children은 모두 null로 초기화합니다. 만약에 null이 아니다고 하면은 그 노드가 가리키는 word, 원래 가지고 있던 word 값하고 아규먼트로 전달된 word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을 경우에는 제대로 노드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되고, 작을 경우에는 아직 못 찾은 겁니다. 왼쪽을 더 찾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왼쪽 노드를 더 찾아가도록 add to이라는 함수를 리커시브하게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받았던 워드를 같이 또 내보내게 되죠. add to를 부르고 나왔던 결과값은 왼쪽 노드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교의 결과가 0보다 클 때, 즉 현재 찾는 워드가 현재 노드가 갖고 있는 단어보다 더 클 때죠. 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값은 역시 오른쪽 차일드에다 붙여주게 됩니다. 이 4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이제 일이 처리되고요. 마지막에 P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 P값은 위에서 받아줬던 이 P값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null이어서 새로 만든 P값을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는 telloc, string duplication 두 함수를 먼저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telloc 함수는 malloc 함수를 불러서 t노드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잡아다가 그것을 리턴하게 됩니다. string duplication 함수는 주어진 캐릭터 스트링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복제하기 위해서 먼저 그 스트링을 복사해서 저장할 수 있을 만큼 크기의 메모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string length 플러스 1이 되죠. 이 1은 뒤에 붙는 null을 마저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새로 알로케이션하고 그 메모리에다가 위에서 받아준 캐릭터 스트링을 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된 메모리를 리턴하게 되면 되죠. 여기까지 바이너리 추리에다가 노드 하나를 추가시키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입력 텍스트 스트림에서 모든 단어의 개수가 전부 카운트된 이후에 그 결과를 출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tree print라는 함수를 부르죠. 그리고 여기 전달되는, 최초에 전달되는 이 포인터는 바이너리 추리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부터 이제 리커시브하게 이 함수를 부르면서 사전 순으로, 즉 사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부터 제일 나중에 나오는 순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순으로 출력하려면 이와 같이 자기 왼쪽에 있는 노드부터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출력하죠.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오른쪽의 것을 출력하게 되면은 이 바이너리 추리의 정렬된 순서 그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즉 사전순으로 사전에 먼저 나오는 것부터 나중에 나오는 순으로 한 단어씩 출력됩니다. 이때 카운트하고 그 단어 자체가 같이 출력합니다. 이 경우에는 카운트가 0이어도 같이 출력이 되는군요. 근데 0인 경우는 없죠. 항상 처음에 나왔으면은 카운트가 반드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히 카운트가 0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없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왼쪽 거 먼저 출력하고 자기 자신 출력하고 오른쪽을 출력하면은 어떻게 사전적 그 순서로 출력이 되는지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추리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현재 입력 텍스트 스트림에서 단어가 몇 번씩 나왔는지 세는 이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이슈, 프랙티컬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가 나오는 순서가 랜덤하지 않다면은 트리 자체가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좌측 서브트리하고 우측 서브트리가 서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한 줄로 될 수 있죠. 그래서 루트가 있으면 루트 다음에 오른쪽만 계속 트리가 성장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로 묶어놓은 것 같이 되어 있어서 리니어 서치 방법으로 찾는 것과 시간이 똑같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들어오는 단어는
그 순서가 랜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붙든지 오른쪽으로 붙든지 입력 순서가 랜덤하게 되면은 트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밸런스된 형태를 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현재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는 입력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빨리 수행되기도 하고 늦게 수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프로그램을 일반화해서 들어오는 워드가 랜덤하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발생되는 트리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버전들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보여준 버전은 없지만은 현재 버전을 조금만 수정하면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두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는 캐릭터 스트링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tNode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불려지는 함수는 멜록 함수 하나죠. 우리가 앞에서 alignment라는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캐릭터 같이 한 바이트를 차지하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 인티저나 플로트 같이 4바이트 또는 8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하는 변수일 경우에 그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의 시작 번지수가 정해진 위치에서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앞에서 원시적으로 만들어놨던 엘록을 썼다 하면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버전에서 멜록을 썼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각 변수 타입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도 얼라인먼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멜록 함수 하나로서 서로 다른 타입의 메모리를 엘로케이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타입의 포인터에다가 넘겨주게 되죠. 이때 이런 타입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멜록 함수의 리턴 타입이 void의 포인터 타입입니다. 이것은 지네릭 데이터 타입으로서 어떤 포인터 타입에도 그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지네릭 포인터 타입으로부터 원하는 데이터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만 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멜록으로 엘로케이션 했던 데이터는 프리 함수에다 전달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리의 아규먼트 역시 void 포인터 타입, 지네릭 포인터 타입인 void 포인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입의 포인터 값도 별 문제 없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3개가 나오네요. Exercise 6-2는 방금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단어하고 비교할 때 단어 전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초 6개의 글자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6글자가 같으면 같은 단어로 인식해서 해당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자,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플렉서블 하기 위해서 이 6이라는 글자를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봐라 하는 겁니다. Exercise 6-3는 크로스 레퍼런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앞에 프로그램은 입력 텍스트 스트림에서 각 단어가 몇 번씩 나오는지 세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나온 단어에서 그것이 각각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에 나왔는지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Exercise 6-4는 앞에 프로그램을 좀 수정해서 출력할 때 각 단어가 나온 횟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부터 가장 적게 나온 순으로 소팅을 해서 출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해답이 별지의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각자 해보고 정답과 비교하기 바랍니다.